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이민석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중국 푸빅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네, 푸단대 푸빅에서 활동하시는 이민석 연구원입니다. 좀 약간 어색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특히 긴장하실 건 없습니다. 준비해 오신 거 얘기해 주면 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마켓 데일리, 마켓 서머리, 전일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전일 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전날 29일 상하이 종합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상승한 3,435.30포인트, 선전 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상승한 13,771.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두 중시는 주말에 발표된 2021년 1, 2월 공업기업 세전이익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장 대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유틸리티, 석탄, 석유 등 산업이 상승했으며 공예품,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으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헤지펀드들의 추가적인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은행 소매 판매, 일반 금속 등 산업이 상승했으며 바이오, 미디어, 가전제품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네, 전일 심천, 상해, 홍콩, 그러니까 이번에는 항생지수까지 커버를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승을 한 거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좀 상승이 좀 힘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특징적인 거는 유틸리티, 석탄, 석유, 시클리컬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점이 네,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거시 뉴스, 매크로 뉴스는 오늘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3개의 매크로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 1, 2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세전이익, 그리고 외환관리국의 2020년 외국인 중국 증권 투자 순유입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회로 산업에 대한 세수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공업기업 세전이익 179% 증가했다는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 2021년 1, 2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약 1조 1,14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72% 증가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1, 2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국유기업의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으며 주식회사의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1, 2월 41개의 공업 관련 산업 중 38개의 산업의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증가했으며 그중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은 컴퓨터,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이며 자동차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공업이익 세전이익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1, 2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도 좀 고려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유기업보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 증가가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주로 상승한 업종은 IT 그리고 또 전통 제조업이 같이 올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8일 2020년 외국인의 중국 증권투자 순유입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2,5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중 채권투자 및 주식투자 순유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86%, 43% 증가한 1,905억 달러와 6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 루트로는 해외기관 투자자의 중국 내 채권 매입과 외국인의 중국 주식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에 따른 낙관적인 발전 전망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 대중 증권 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수준의 쌍방향 개방도 증권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으며 역외 기관 투자자의 채권 시장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79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고 지금 외교 상황도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돈의 세계는 좀 냉정한 것 같아요. 특히
금리가 기타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채권 투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매크로뉴스 마지막 기사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지역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세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65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회로와 메모리를 생산하는 기업과 0.25mm 이하의 특색 공업 집적회로 생산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원자재를 수입할 시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공장 건설 클린룸, 전용 건설 자재와 관련 시스템과 집적회로 생산 설비 부품 등의 수입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CC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굵기의 일환이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일 경우 세제적인 특혜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기업 뉴스, 상장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청도 맥주, 중앙침비, 그리고 리닝이라는 세 가지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청도 맥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도 맥주는 그 국내에서도 양꼬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맥주로 좀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양꼬치엔 칭타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얘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청도 맥주는 2020년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을 공시했으며 2020년 연간 매출액은 27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으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22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마이너스 7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의 순이익 적자는 2013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맥주 소비가 적은 4분기인 것을 감안해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설 명절 연휴에 제품 판매량이 양호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품의 다양화와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 개선, 그리고 여전히 높은 보급형 제품의 비율로 안정적인 성장세와 중국 국내 브랜드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청도 맥주, 칭다오 맥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도 친숙한 기업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크 기업과 주가가 상승하는 거 반해서 좀 눌렸던 측면이 있는데 차트 보니까 뭐 바닥을 다시 좀 올라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네, 빠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좀,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중앙침비입니다. 중국 A주 중 유일한 전투기 생산 기업이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같이 희소성 있는 군수 핵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앙침비는 2020년 실적을 공시했으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68.6% 증가한 273억 위안과 14억 8천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은 13차 5개년의 마지막 해로 인류 군대와 인류 기업이라는 쌍인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영 업무가 견실하게 증가하여 연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에 비해 신형 전투기의 총 대수와 전투기 기술력의 열세가 있으며 보유 대수를 늘리고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회사의 주력 전투기인 3세대 전투기 J-11, 항공모함에 탑승 가능한 J-15,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4세대 전투기 J-16의 주문이 증가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오늘 중신증권에서 장중 목표가 90 위안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도 발간하여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600760 중앙침비 중신증권에서 리포트 이후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중국이 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군사적인 긴장도 높이는 상황에서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 방산주가 좀 급등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 기업은 중국의 체조 전설 리닝이 설립한 회사이며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나이키의 짝퉁 버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 리닝은 2020년 매출액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2%, 13.3% 증가한 144억 위안과 약 17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체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기용 스포츠가 대중 스포츠로 전환되고 의류 유통 재고 해소 등 전환점을 돌아 다시 한번 스포츠 의류 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가 신장에서 재배한 목화 사용을 제재함에 따라 중국인들의 국산 브랜드 상품 선호와 소비 수요 심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리닝, 중국의 체육 전설, 근데 리닝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보면은 박지성이 지성이라는 브랜드를 내거나 네네. 김연아가 연아라는 브랜드를 내거나 처음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 많이 기존부터 언급이 됐었던 기업인데 일단 최근에 이 거시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불매 운동 관련해 가지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 불매한다 하면서 애국심, 그리고 국산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닝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테마나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민석 연구원과 함께 해봤는데요. 점점 이 푸빅의 어떤 데일리 컨텐츠가 좀 더 이 시청자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기사를 큐레이션 하시는 부분이나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전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